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구독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맞아요. 네, 저 되게 욕먹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사실 좀 오늘 들어요. 솔직히 네.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그런 거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견적 월 불입금이 네. 달라지면서 네. 이자가 높아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또 판매 사례 그리고 차량의 뭐 이런 옵션 정보들 이런 것들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다라고 하면 한 꼭지를 새로 하나 신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꿀 같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크파이낸스라는 네.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이승은 대표님이십니다. 그죠? 네. 네, 이승은 대표님이시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그죠? 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그 소중한 돈이 줄줄 흐르지 않도록 또 도와주실 또 대표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 사실 이런 거 처음이라 네. 좀 많이 좀 낯설긴 한데 네. 저는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체크파이낸스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현재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이승은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정보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어떤 제 프로필 같은 게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04년에 자동차 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렉서스, 천우모터스였죠. 네. 그때 렉서스에서 시작을 해서 한 7년까지 한 3년 정도 영업을 했고요. 네. 그때 나름 그때 제가 26살 되게 어렸었는데 나름 실적이 좋으셨어요? 네, 전 시장에서 1등도 네. 많이 했고 네. 전국 순위 3등도 찍어봤었고 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26, 그렇죠. 7. 네, 맞아요. 그때 한 달에 이런 얘기도 되나? 하세요. 자랑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한 달에 10대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어요. 예, 렉서스를. 10대를 팔았더니 한 3천만 원 정도를 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당 300만 원. 그게 다 차량에 대한 그 플러스 이익금이었나요? 이제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리스에서도 나오는 돈이 있었죠. 네. 그때만 해도 불모지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일을 계속 했으면 뭐 또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업이 좀 꿈이었기 때문에 더 큰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 튜닝 브랜드 수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거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다가 리스 플러스라고 하는 리스 승계 전문 사이트도 제가 잠깐 운영을 했었어요. 네.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2014년, 5년 요때 이제 인피니티 분당 전시장을 오픈한다는 거를 그 전에 천우모터스 부회장님이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 결국은 대표이사까지 하면서 3년 정도 인피니티 분당 전시장을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완전 영업의 시작부터 중간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부터 결국은 어떤 브랜드 한 전시장을 운영해 보는 것까지 특히나 이제 수입차 전문으로 수입차 관련돼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또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해서 이제 소개를 좀 길게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신차를 중고차는 어차피 저한테 싼지한테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차를 구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현금 다 들고 오신 분들. 그렇죠. 현금은 오롯이 다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를 또 이용을 하시겠죠. 리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금융 리스도 있고 운용 리스도 있고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에 대한 개념 차이도 아셔야 되고 그냥 무턱대놓고 영업사원이 판매사원이 운용을 하세요, 금융을 하세요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 차를 살 때 현금으로 주고 타는 방법과 그리고 렌트를 해서 신차를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를 이용을 하는 방법 아니면 캐피탈이나 금융사를 이용을 해서 그냥 할부로 이용하는 방법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영업사원이 싫어하는 게 뭐죠? 싫어한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이제 좀 돈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그냥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이 가장 그냥 벌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도 여러분들이 할부를 하시죠. 중고차는 신한 마이카라는 거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아니면 현대캐피탈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저 역시도 가급적이면 금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금융 마진이 이제 딜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마진 봅니다. 하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호한다라는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금융을 이용하는 게 아마 신차 쪽이든 중고차 쪽이든 아마 영업적인 마진이 좀 더 네.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체크 파이낸스라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계신데 네. 그럼 체크 파이낸스는 파이낸스 왠지 금융 막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체크가 붙는데 앞에가 네. 뭘 체크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체크 파이낸스를 조금 설명드리기 이전에 네. 제가 인피니티 대표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네. 부분이 지금 되게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금융을 고객이 이용하면 그거를 취급하는 담당자, 그러니까 수입차로 치면 전시장에 있는 영업사원이 될 것이고요. 네. 영업사원이 예를 들어 고객이 차를 사러 전시장에 가면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네. 금융을 쓰겠죠. 그렇죠. 그 금융을 저 예를 들어 뭐 리스로 하고 싶습니다 네. 라고 영업사원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 영업사원이 고객의 이제 처음에 낼 수 있는 돈, 네. 뭐 보증금이라든지 네. 선납금이라든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네. 그거에 대한 답을 하죠. 답을 하고 뭐 내가 처음에 1억짜리 차를 사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처음에 보증금으로 내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 영업사원은 그 조건에 맞춰서 개월수 네. 몇 개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60개월 네. 하겠다 하면 그 조건에 맞는 견적서를 뽑아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실제로 수입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견적서 뽑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디론가 가서 컴퓨터로 견적서를 뽑아서 네. 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그 견적서 안에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업에서는 P라고 하는데요. 네. 정확히는 fee죠. 네, FE. fee. 네. 근데 네. 이쪽에서 그냥 뭐 P 이렇게 네. 합니다. 예. 네. 이 P를 넣을 수 있는데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요새 보니까 14% 이상까지 fee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단순히 0에서 14면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그렇죠. 1억이라고 가져가면 한 1,400만 원까지 그렇죠. 영업사원이 이득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14%를 사실 다 먹는 분들은 안 그렇죠. 계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보통 넣는 게 그래도 한 5P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네. 리스 P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챙기고 추가로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또 주죠. 그렇죠. 예. 네. 금융 쪽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 0에서 14%를 영업사원이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돈이냐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의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구독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맞아요. 네, 저 말씀해 주세요. 되게 욕먹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사실 좀 오늘 들어요. 솔직히 네.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안 찍으면 또 내가 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찍자고 하니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화살을 맞아야 되는 네. 것도 당연한 건데 좀 각오를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적당히 먹자 그냥 저는 솔직히 맞아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걸 장사치가 되면 안 되고 네.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장사치 마인드로 가버리게 되면 14피 전체 다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손님께서는 단연간 그 해당 딜러와의 그런 밀접한 관계 그리고 신뢰 그게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비교를 하지 않고 그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돼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호구라는 그렇죠. 네, 호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이제 그렇죠. 구매를 네, 하자라는 맞아요. 게 맞고 14%는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다고 얘기한 네. 게 리스피 포함이에요. 음. 그때 리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10대면 네. 거의 10대가 리스였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벌면서 저는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네. 저는 했었어요. 음, 왜냐하면 금융은 고객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고객이 자동차 금융을 선택하는 경우는 요새 네. 거의 없어요. 신한 마이카 이런 거 빼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영업사원한테 있잖아요. 영업사원이 이번 달에는 한 캐피탈을 도와줄까? 네. 뭐 우리 캐피탈을 도와줄까? 맞습니다. 결정을 할 수 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움직여줘야 캐피탈의 취급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그렇죠.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가 처음에 일할 때 2004년은 2%였어요. 맥스 리스피가. 근데 지금 그게 14% 이상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 과정 동안에 캐피탈사끼리의 경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후발주자인 예를 들어 A 캐피탈이 네. 영업사원한테 찾아가서 당신 어디 쓰냐? 어디 쓴다?
우리 거 쓰면은 예를 들어 0.5p 더 줄게, 그렇죠. 1p 네. 더 줄게 네네. 하면서 꼬셔가지고 네. 그거를 계속 후발주자들이 생겨나면서 없고 그렇죠. 해서 지금 14%까지 0.5p 더 줄게, 1p 더 줄게. 그러니까 마진을 더 챙겨줄게. 네네. 우리 거 이용해달라.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고객이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영업사원이 취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취하는 게 캐피탈이 버는 순수한 수익에서 주는 거면 저는 완전히 찬성. 네. 네. 근데 이 돈은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0에서부터 14%까지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 견적이 달라지죠. 그렇죠. 견적 월 불입금이 네. 달라지면서 네. 네.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객이 그 개월수 동안에 영업사원이 가져간 피 이상으로 네. 이자로 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캐피탈이 잘못됐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 이 구조를 만들어 왔다. 너무 이제 시장 싸움만 하다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14%는 좀 네. 너무했다. 시장이 그렇게 흘러왔고 네. 그 안에서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뭐 네. 했던 건데 그래서 사실 저는 체크 파이낸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만든 거고 그 체크 파이낸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현재 도메인 깔아주세요. 네네. 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받은 그 견적서를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업로드된 거를 보고 그 견적이 어떤 견적인지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문의를 받아서 네. 처리를 해본 결과 소위 네, 말하는 네. 무태기를 맞은 분이 많지는 않아요. 아, 제가 보니까 네. 보통 한 3% 내외에서 이제 리베이트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고객님들이 판단하시는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네. 그거는 대신 저는 분석만 해드리고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요새 워낙 그 가격 할인이나 비교에 대해서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1원 한 장 아끼고 싶으신 분은 또 그대로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 네. 그거는 뭐 고객님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수입차 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어떤 또 이제 악용이 되냐면 예전에는 수입차를 살 때 수입차 전시장에 걸어가서 차도 타보고 네. 상담을 하고 네. 금융을 받고 계약을 하고 차를 뽑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에서들 그렇죠. 하시죠. 네. 네. 그리고 거의 다. 금융 리베이트가 14%까지 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고객이 전시장 가서 영업사원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네. 정직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한 1% 2%짜리로 해서 네. 뭐 BMW인데 저 500만 원 할인 맥스입니다. 줬는데 옆에 있는 BMW 전시장 갔더니 저는 500만 원 계산서 할인에 네. 300만 원 캐시백 해드릴게요. 오. 예를 들어. 네. 그럼 그 300만 근데 원이 그런 어디서 경우가 나오는 새로 있잖아요. 많아요. 네, 꽤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 3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금융에서 립스 네. 피를 넣어서 맞아요. 자기가 일부 취하고 나머지를 캐시백 해줘. 네. 뭐 이런 구조. 네. 그러면은 이 고객은 오히려 정직하게 했던 앞에 영업사원을 영업사원분이 완전 그냥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그거였죠. 이쪽으로 네. 넘어가서 오히려 여기서 더 장난을 쳤는데 이쪽으로 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게 반복되면서 지금 모든 수입차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좀 가슴 아파서 금융을 바로잡으면 저는 신차 쪽 영업 세일즈 쪽도 네. 바로잡힐 수 있다라는 뭐 제 나름대로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사례들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견적을 받아오셨고 지킬 수 있었던 금액은 그렇죠. 얼마 세이브한 정도예요? 금액. 세이브한 네.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영업사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네. 견적을 주신 그분이 네. 11.8% 73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으로 취하는 견적이었어요. 배부르시겠네요. 이건 크죠.